더불어민주당이 광주 전남 22대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의 공약과 비슷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부족한 의료진을 메우기 위해 전남 지역 공보위가 또 차출됐습니다. 다음 달 저녁까지 겹쳐 전남 농어촌의 의료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가 다음 달 분양될 전망입니다. 분양가는 제곱미터당 2,400만 원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광에서 중고등학생 5명이 후배 2명에게 서로 폭행하도록 강요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은 가혹행위 장면을 촬영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광주 전남 지역 현안을 포함한 22대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공약과 비교해 크게 차이점이 없고 실현 가능성에도 물음표가 달린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22대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삶의 질 상승을 주제로 민생과 기후위기, 저출생 대책들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권과의 차별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꺼내들었습니다. 정부의 경제 실정론을 확산시키고 현금성 직접 지원을 통한 표심 호소 전략이지만 정부의 동의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은 의문입니다. 왜 다른 나라는 정상적으로 성장률 회복해서 잘 사는데 우리는 왜 자꾸 떨어져가지고 일본에까지 처지느냐? 정권이 무능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주 전남의 지역 현안도 포함됐습니다. 광주는 인공지능, 반도체,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산업 육성을 주요 키워드로 꼽았습니다. 또 국립현대미술관 분원 유치, 광주 역사박물관 건립, 무등산 자연사 박물관 건립도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 지방선거 공약과 글귀만 조금 바뀌었고 먼저 발표한 국민의힘 광주시당 공약과도 큰 차이를 찾기 어렵습니다. 전남은 의대 유치, 인공지능 농업, 탄소 중립, 해양 생태 관광 등을 주요 키워드로 내세웠지만 공약의 구체성에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광주 전남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민주당이지만 매번 선거 때마다 정책 공약 경쟁은 사라지고 표심만 바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22대 총선 광주 지역 핵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8개 선거구 후보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청년 주거 국가 책임제와 치매 국가 책임제 시행, 전국민 대상 문화놀이 카드 지급, 광주 도시 전체 엑스마스 실증 도시 조성, 서남권 최대 광주 창업밸리 조성 등 5개 주요 공약을 소개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오는 28일 5.18 민주광장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에 이어 의대 교수들의 사직으로 인해 부족해진 의료진을 공보위들이 메우고 있습니다. 2주 전 전남 공보위 23명이 차출된 데 이어 22명이 추가로 일선 의료기관으로 파견됐는데요. 다음 달에는 많은 공보위들이 전역을 앞두고 있어 전남 농어촌의 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흥군 관산보건지소. 여기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한 명이 수도권 종합병원에 파견됐습니다. 이에 따라 월수금 진료가 순회 진료로 조정됐습니다. 보건지소를 이용하던 주민들의 불안은 큽니다. 저희 노인들이 교통이 불편해요. 진료가 안 되면 광주 같은 데는 2시간 반, 왕복 가면 5시간 걸려요 하면.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과 의대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국 공보위를 상급병원에 차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전남에서 공보위 23명이 수도권 등 종합병원에 보내진 데 이어 이번에는 22명이 추가로 파견됐습니다. 파견된 인력은 전남이 4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전국 공보위 1,367명 중 20%가량인 267명이 의료 취약지인 전남에 집중 배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라남도가 의료 취약지임을 고려해달라고 건의했지만 정부는 응급 중증 환자 치료의 시급함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는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순회 진료를 늘리고 비대면 진료 허용을 건의했습니다. 민간 의료기관에 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가 또 보건기관에는 제한을 지금 지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침을 개정을 해서 보건기관에서도 쉽게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 공보위 45명 차출에 이어 다음 달 11일에는 전남 공보위 중 27%인 72명이 전역할 예정이어서 농어촌 의료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 교수들이 오는 29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교수들의 사직서를 일괄 취합하고 있는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취합이 끝난 뒤 의정 갈등 상황에 따라 의과대학 측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시기를 정할 방침입니다. 앞서 두 대학 비대위의 사직서 제출에 대한 대학 설문조사 결과 80% 가까운 찬성표가 나오면서 어제부터 사직서 제출이 시작됐습니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가 다음 달 분양을 예고했습니다. 분양가는 2,400만 원 안팎이 예상되는 가운데 조만간 분양가와 공공기여액 등을 확정한 선분양 전환 협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2,400만 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전남대 타당성 검증 용역에서 산정됐던 3.3제곱미터당 2,425만 원보다 더 낮아지는 겁니다. 공원 관련 사업에 사용하게 되는 공공기여액은 1,000억 원 플러스 알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시행자인 빛고을 SPC는 최근 광주시에 1,000억 원과 함께 시행이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광주시는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의 선분양 전환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후분양 전환 당시 높여준 용적률 14%와 감액해준 공공기여액 250억 원을 환수하는 게 전제가 돼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선분양 전환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액 1조 901억 원도 분양가 인하로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양측의 의견이 어느 정도 좁혀진 가운데 광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전까지 추가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사 이익을 축소하고 시공사 이익도 축소하고 비용 절감 등을 통해서 분양가 인하와 공공기여 확대를 이루어내겠습니다. 오는 28일 열리는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협약서 변경 내용이 통과되면 광주시와 사업자 측은 선분양 전환을 위한 새로운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한편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다음 달 5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예고하는 등 분양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전남도 내 소염소 75만 8천여 마리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이 실시됩니다. 전라남도는 백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자가접종 농가는 2주 내에 접종을 마치도록 하고 소규모 사육 농가는 접종 지원 인력을 감안해 4주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접종 4주 후인 5월부터는 농가를 무작위로 선정해 백신 항체 양성률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전남에서 중고등학생 5명이 후배 2명에게 서로 폭행하고 싸우라고 강요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은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이유로 가혹행위를 저질렀고 이 장면을 촬영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중고등학생들 무리에 둘러싸인 중학교 2학년생 2명이 서로의 뺨을 번갈아 때립니다. 선배들에게 상호폭행을 강요당한 겁니다. 때려. 글쎄 때리라고. 안 때리시면 먼저 뭘 때려. 너 참. 피해 학생들이 인사를 제대로 안 해 기강을 잡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네 날 왜 건드렸어. 내가 안 때려주면 감사하게 생각해. 지난 23일 밤 영광의 한 골목길에서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입니다. 가해 학생들은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후배들을 불러 40분 넘게 가혹행위를 했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그만하고 싶다고 호소했지만 돌아온 건 선배들의 무차별 폭행이었습니다. 울고 싶으면 울려서 때려. 울면 더 화가 나가지고 더 심히 때려. 피해 학생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를 때려야만 했고 지금까지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욕설과 조롱을 반복하며 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가해 학생 5명을 폭처법상 공동상해와 강요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들이 후배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는지 여죄가 확인되면 엄벌할 계획입니다. 교육당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나서는 한편 학폭위를 열어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KBC 신대입니다. 3.1절 연휴에 음주운전을 하고 연이어 교통사고를 낸 현직 경찰관이 해임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1일 새벽 1시쯤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조치 없이 자리를 뜬 금호지구대 소속 A경위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A경위는 사고 이후 차를 몰고 집으로 갔다가 음주운전을 의심한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15회 광주 비엔날레가 오는 9월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판소리 모두의 울림을 주제로 한 이번 비엔날레는 소리와 공간이 하나로 어우러진 오페라와 같은 경험을 관람객에게 선사할 예정입니다. 신민지 기자입니다. 판소리 모두의 울림. 오는 9월 열리는 15번째 광주 비엔날레의 공식 주제입니다. 우리 주변 다양한 생명체들과 감응하며 동시대의 공간을 창의적으로 탐구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니콜라 브리오 예술감독은 전 세계 30개국 작가 73명을 초청해 판소리 정신을 재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Pansory is an exhibition that will be structured around the dialogue between sound and space, between music and geography. Because mainly it will gather artists who invent new ways to conceive and represent space. 이번 전시의 특징은 참여하는 작가가 모두 살아있고 전시 작품 대부분이 광주 비엔날레를 위해 주문 제작됐다는 점입니다. 현재 작가들의 예술 세계와 작업 상태를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에서는 김영은 등 11명의 작가들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페라 등 다양한 부대 행사와 30여 개 국가가 참여하는 파빌리온도 지역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주의 유서 깊은 역사와 공동체 정신을 간직해온 양림동도 외부 전시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본 전시에서 뻗어나온 소리숲 전시가 마련되며 사운드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양림동 곳곳의 공간을 활용해 공존과 연대를 보여줄 계획입니다. 제15회 광주 비엔날레는 오는 9월 7일부터 12월 1일까지 86일 동안 개최됩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광주광역시의 시정 업무보고 행사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광주광역시 선관위는 지난달 1일 광주 실감 콘텐츠 큐브에서 열린 복합 쇼핑몰 관련 시정 업무 보고회에서 자치단체의 정책 실적 등이 기록된 홍보물이 배포됐다며 강기정 광주시장과 담당 공무원 등을 경고 조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 시장은 자신이 출마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시민 보고회를 문제 삼은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제22대 총선 광주 서구갑 선거구에 출마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의 가족이 보석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송 대표의 가족과 소나무당 당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옥중 출마한 송 대표가 보석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답을 하지 않고 있다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송 대표가 선거 유세도 하지 못하고 선거 기간 동안 구치소에 있어야 한다면 평생 잊지 못할 가혹한 형벌이 될 것이라며 보석이 되더라도 재판 진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 여건을 감안해 적정 통폐합을 추진합니다. 전남교육청은 2024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 계획을 마련해 교육부 통폐합 기준인 전교생 60명 이하보다 크게 강화된 전교생 10명 이하 학교에 대해서만 통폐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휴교 중인 20곳 중 5년 이상 장기 휴교 중인 7개 학교는 우선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토부와 전남도 우주 관련 11개 기업 등은 오늘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우주발사체 국가첨단산업단지 예타 면제를 위한 입주 협약을 맺었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협약으로 예타 면제 절차가 빠르게 진행돼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구축의 핵심이 될 국가첨단산단 조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첨단산단은 2030년까지 고흥봉래면 예내리 1원 173만 제곱미터 부지에 3,800억 원이 투입돼 액체와 구체 기반의 발사체 기업이 입주하는 우주산업 국가산단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이 6달 동안의 재정비를 마치고 다음 달 개장합니다. 순천시는 다음 달 1일 순천만 국가정원 스페이스 허브인 남문광장에서 3,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이라는 주제로 개막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개막식에서 시가 이제는 생태도시를 넘어 AI와 애니메이션을 결합한 정원문화산업 도시로서 도약한다는 도시 비전을 선보할 예정입니다.